1467회 사랑, 구더기, 그리고 변명. 이게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고로 또 이제 방송 미리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뒤지게 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욕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제가 근데 욕을 안 해도 되는 순간에도 하는 사람인데 욕을 해야 될 정도면은 이 방송 진행이 될까 싶습니다. 이 노란 떨러 먹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자제할 생각이었는데 또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는 느낌이라서 곤란합니다. 최대한 좀 절제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죽은 사람의 지인인가봐. 친남매처럼 그렇게 놀고 그랬어요. 아이는 없고 강아지 2마리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했어. 그러던 지난 11월 17일 유선아라는 사람인가봐. 죽은 여자가. 자, 어머니 아침 8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이 아침에 그랬더니 어머니 선아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부사관 새끼가 전화한 건가 보다. 뭐라고? 내가 그랬어. 죽었어요. 그래요. 사위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부모가 수원 살고요. 일산으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응급실 앞에서 넋이 나간 듯 멍한 얼굴의 남편 정씨가 서 있었어요. 겨우 정신 차리고 그날 아침에 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언니네 이분은. 아침에 자기가 출근하려고 방문 밖에 있었어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배웅 인사를 했다는데 선아씨가 아무 대꾸가 없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선아씨가 있는 방으로 남편이 들어가 봤더니 선아야 출근할게 했는데 대답이 없었대요. 눈은 뜨고 있고 숨은 쉬고 있는데 의식이 없더래요. 그래서 119 부른 거래요. 그날 아침에. 응급처치했지만 병원 이송 중 심정지 됐습니다. 연명치료를 이제 결정해야 돼. 근데 이거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연명치료. 연명치료 해본 사람 중에 대부분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할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 근데 담당이가 선아씨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꺼내든 사진을 본 순간 믿을 수가 없었다. 사진 찍은 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리예요 이러는 거야. 의사 선생님도 너무 기가 막힌다고 화난다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런 환자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에 신고받고 갔던 119 구급대원의 말을 들어봅시다. 어땠길래 이래? 최초에 현장 진입했을 때요. 현관문 열어주신 분이 남자, 신고자예요. 현관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이 부패됐다든지 또는 개인 위생이 결핍된 상태로 침대나 거실에서 대변을 본 환자 집에서도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난다. 현관문 열자마자 그런 냄새가 났다. 불길한 악취랑 어수선했어 집이. 그리고 선아씨가 있다던 안방에는 아무도 안 보인다. 안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자가 어디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다. 침대 옆에 소파를 1인용 소파를 저한테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자세히 보니까 환자가 목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다. 근데 그 이불도 대변으로 색이 변해 있었다. 안방을 봐도 환자가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에 환자가 있냐고 다시 물어봤다. 야, 이게 말이 되냐? 방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더러울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이 있다는 거를? 재차 확인하고 있잖아. 환자분 머리맡에 휴대전화 거치대가 환자분 얼굴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게 가려져서 자세히 안 보였다. 아이 씨발라만 새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몸에 전신에 다 퍼져 있었다. 이거 살 파먹고 있는 거잖아. 도착한 상태에서도 환자분은 대변을 보고 있었다. 이 정도면은 흐르는 거죠. 그냥 흘러나오는 거지. 얇은 민소매티 하나만 걸치고 대변과 구더기로 뒤덮인 이불을 덮고 소파에 기대 있었다. 엉덩이, 배, 허벅지, 종아리까지 괴사가 진행됐고 부패된 부위마다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상태였다. 아니 이게 냄새가 엄청 났을 텐데 같이 안 살았나 남편 새끼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간신히 호흡만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옮겼지만 손을 쓰기에 너무 늦었다. 눈이 반쯤 떠져 있었대. 동공도 없고 그냥 하얗다.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헐떡거리는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이 귀는 열려 있어요. 어머니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뭐 준비하란 얘기죠.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얘가 죽은 애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세상에 죽어서도 눈물을 흘린다고. 37이야. 아휴.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야. 담당이가 가족에게 선아씨 사진 보여주면서 상태를 설명할 때 이 남편, 이 정씨 이 새끼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어찌됐든 정씨 그 새끼가 알았건 몰랐건 그날 119 신고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제 동생을. 그럼 상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뚫린 눈깔로요. 근데 그 사진을 우리랑 똑같이 처음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또 주저앉더라고요, 비용신이. 처음 본 게 분명 아니에요, 이 새끼. 연기하네. 그래서 선아 씨의 상태를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병원에 신고. 병원은 환자에게 범죄의 정황이 보이는 소견이 나온다면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신고해가지고 얘가 긴급 체포됩니다. 이 새끼가 뭐라는지 알아? 아내의 상태를 몰랐대. 병원에 이송되기 전날 저녁에 지가 스프를 끓여줬어요. 근데 아내가 이불에 이걸 흘렸고 치우다가 아내의 검게 펴는 다리를 봤다는 거야. 그러면 X발라마 욕하면 안 되는데. 전날 네가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걸 또 씻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대. 이게 어떤 설명으로도 이게 안 됩니다, 납득이. 이 새끼가 부사관이에요. 그 파주에서 군부대에 있어. 의식을 잃은 아내를 발견하기 전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 아니 상태를 어떻게 몰라. 언제부터 이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남편한테 여러 번 물어보니까 동일하게 들은 답변이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 아니었을 것 같죠? 이 새끼가 진작부터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 해명을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있어. 얘가 그래서 지금 유기치사 혐의, 근데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였으니까 준유기치사 혐의 이렇게 되는 건가 봐. 얘가 또 신분이 군인이잖아요. 이게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경찰에서 수사 못해요, 신분 때문에.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덮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새끼의 상관, 뭐 예를 들어서 별 달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곤란해지거든. 덮어줄 수도 있어. 그리고 군대가 서로서로 알고 지낼 가능성이 높아요. 내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 친구가 수사하러 올 수도 있어요. 헌병이. 그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아름아름 소개 한번 받으면은 다 아는 사람 돼. 자, 119 대원과 남편의 진술을 보면은 우울증이 있었고 대인기피증 때문에 집에서 남편과 둘이 생활하던 분이었고 피해자가 내원 3개월 전부터 양쪽 다리 괴사되면서 구덕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군 수사 관계자인데요. 연락해보니까 본인은 계속 시종일관 몰랐다. 119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이 상태가 3개월 됐다고 하지 않았냐?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다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아니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게 이게 통하나? 이 핑계가? 남편 정씨가요, 지금 경찰 수사 받는 중에 대원님께 했던 3개월 됐다는 얘기를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새끼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내용을 듣지 않았다면은 구급활동 일지에 3개월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지어낼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의심하게 되죠. 살려달라는 소리를 아내는 왜 한 번도 안 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방치하지? 자기도 생활이 불편해지는 건데 아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연사를 유도한 건가? 10년차 부부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4년 전에 이 파주로 이사를 왔대. 얘기 듣기로는요, 전날에 남편 정씨가 화장실 청소를 해주러 들어갔대요. 근데 화장실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더럽고 거즈가 쌓여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거즈가 왜 쌓여있나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고 아무튼 쌓여 있었다. 테라스에 사용된 거즈 봉투가 여러 개 있었고 왜 쌓여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이미 아내는 씨발 누가 봐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 어떻게 혼자 가서 거즈를 사용해. 분명한 건 이거야. 안방의 구조상 정씨가 화장실 청소했다면 소파에 앉아있던 선아씨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몰랐다고 하니. 자, 계속 군 수사 관계자. 화장실 청소할 때 화장실 불빛 때문에 아내가 보이지 않았냐? 정씨가 문을 닫고 했대요. 그러면 좋아. 문 열고 닫을 때 불빛 때문에 좀 보이지 않냐? 정씨가 그건 잘 모르겠대. 아니 3개월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3개월 전부터 구더기가 나온 거를 알았잖아 지가. 그러면은 인지하고 있는 건데 사망 전날 불 끄고 화장실 청소한 게 뭔 상관이야. 야, 이상하네. 의학적 소견을 한번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구더기가 쓸 정도라면 7일에서 열흘 정도, 마지막엔 상처가 굉장히 악화됐을 거고요. 또 구더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 부위를 보면 다리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7일에서 10일 동안 최소한 누군가는 밥을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이 계속 나오고 있었대요. 그럼 뭘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형물을 안 먹더라도 누군가가 음식물은 꾸준히 공급해주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씨지 뭐 남편 새끼가 밥을 먹였다고 지금 뭐 스프를 해줬대잖아. 그러면 이게 자연사를 노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밥을 먹였는데 아니 뭐 이상하다 이게. 이 새끼 왜 이런 거야? 정씨. 그리고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거는 본인이 그랬는지 다른 사람이 그랬는지 구분은 어렵지만 팔에도 손상이 있다. 전신이 구더기인데 본인이 힘을 발휘해서 목까지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내가 보기에 구더기 쳐다보기 싫으니까 이불로 가린 거야 남편이. 아니 그러면 정씨 이 새끼는 왜 몰랐다고 하냐. 이게 몰랐다는 핑계가 이 새끼 뭐 경계선인가?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납득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나? 아니 말이 안 되니까 열받네. 혹시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집에 잘 안 들어왔던 걸까? 부사관인 정씨가 16년간 군에서 복무한 만큼 동료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아마 부대에서 잘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요? 아무리 순찰도 하고 아무리 관심 없는 데서 잔다고 해도 집에서 안 자고 직업 보도반 나간 간부가 여기서 잤다고 하면 무슨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부대에 잘 안 온대. 직업 보도반이 뭐냐면은 5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전역 전 사회 적응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야. 군대에서만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외적인 것들에 대해 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사회 적응 훈련 같은 무슨 교도소 범죄자 출소전 같네.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직보 나간 상태에서는 훈련 잘 안 받죠? 예, 직보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할 수 있게 출근 안 하고 가까이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도 같이 해주고 알아보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안 나간다? 예. 출근도 안 한대. 특히 그럼 어떻게 살아온 거야? 거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자,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떤 취재 노하우 중 하나죠. 꼭 동네 정육점을 찾아가요. 11월 13일에 왔었네 마지막에. 군인하고 같이 온 것 같은데? 본적 있어요. 맞아요. 이번 달에 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보셨어요? 이거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에요? 군인 양반인데. 수시로 봐요 우리는. 선아씨가 병원에 이송된 11월 17일 그 며칠 전까지도 집 주변에서 지인들을 마주쳤어요. 수사기관도 거주지 인근 CCTV로 집에서 출퇴근한 사실을 확인했고 훈련으로 집 비운 거 아니야. 다른 곳에서 자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 새끼가 어떻게 아내의 상태를 모를 수가 있냐고. 자, 그런데 정씨를 봤다는 이들 중에는 최근 선아씨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한대요. 집에만 있었으니까. 아내분이랑 돌아다니는 걸 보셨나 싶어서요. 여자랑 다닌 적은 없는데 한 4개월 정도 전에 그에서도 같이 나가서 신랑하고 봤는데 그리고 나서 난 뭐 거의 못 봤지. 아니 개자석이 뭔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랬을까 이 새끼. 집 앞에서 남편과 함께 있는 선아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4개월 전이야. 얼추 시점은 맞네요.
그렇다면 선아 씨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언제부터였을까? 온몸에 이제 피부 괴사가 일어나고 폐혈증으로 사망을 한 건데 건강했던 성인이 이 정도까지 가려면 1, 2주일은 아니에요. 기간이 몇 달은 걸리지. 초기 119 출동 기록에 의하면 3개월 전부터 정 씨가 아내 상태 안 좋았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그 시점부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구더기가 어제 없던 게 오늘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거동이 힘든 상태였어야 한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을까? 이 상태를 보면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닥을 보면 진물이 흘러가지고 새카매요.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인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사람 부패되는 냄새가 되게 심하거든? 자, 근데 정씨는 이거 냄새 왜 못 맡았냐? 어떻게 말하나 봐봐. 제 동생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길 정도로 섬유 탈취제랑 막대향을 피워서 몰랐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아끼던 강아지들 때문이라도 선아씨가 향이 강한 탈취제나 방향제를 쓰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씨가 지금 냄새나서 피 좋은 샤프란 쏟아 붓고 향 피웠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향을 왜 피웠냐고. 애초에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지우려고 향을 피웠으면은 냄새가 나는 걸 인지한 거잖아. 냄새가 왜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을 거 아니야. 말이 다 이상하다고. 이게 무슨 납득이 되냐고. 이런 설명이. 이 새끼 때리면 안 돼? 좀 맞아도 돼. 병원 하루 만에 사망 진단 받았고요. 몸에서 괴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3달 앞선 8월, 11월이니까 사망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더우니까 부패가 빨랐겠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패가 되다니. 그럼 냄새도 더 많이 났을 겁니다. 여름이니까. 그 냄새를 난 모르겠어. 응? 냄새는 안 났어. 어떻게 우리가 냄새를 몰랐지? 수상한 낌새도 냄새도 눈치채지 못했다. 3년치 전기 사용료를 유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4개월 전인 7월부터 9월까지 전기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어요. 같은 면적의 다른 집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전기 요금이 나왔습니다. 이 새끼 에어컨 틀었구나. 맞아요? 냄새 없애려고 향 떼고 섬유유연제 붓고 했지만 부패 냄새가 심하니까 에어컨 틀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불도 덮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지도 춥잖아. 그러면은 이상한데? 수도 사용량도 많이 늘었대. 혹시나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넉 달간 요금을 납부한 거 보면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 그러면 하루 종일 물을 틀었던지 괴사가 시작되던 시점부터 급격히 늘어난 전기와 수도. 40톤 썼네, 물을. 선아씨의 구조 요청을 지우려던 누군가의 계획이었을까? 그 무렵 정씨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많이 합니다. 정씨의 친구인가 봐요. 그 순간부터는 이 새끼가 좀 불안한지 한 번씩 계속 전화하고요.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전화를 한 번씩 그냥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야, 뭐해? 이런 식의 안부전화. 의미 없는 안부전화 같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아내 데리고 가던 모임이 있는데 혼자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야, 아내 어디 갔니? 했더니 항상 같은 대답이야. 11월 되면 나올 거야. 11월에 여행이 계획돼 있었대요. 근데 11월에도 안 나왔어요. 마침 또 11월에 사망했잖아. 무슨 시간 날짜 같은 계산이 있었나? 친구들에게 선아씨 상태를 숨긴 걸로 봐서 정씨는 저녁을 준비하며 어떻게 지냈을까? 집에 가면 지가 일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런다. 부인은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잠깐 쉬고 있다 그러던데? 그러던 정씨가 어느 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캠핑을 가서 급히 병원에 다녀오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뭔 소리야? 수소문 끝에 정씨가 방문했던 동물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안 나빴어요. 단순한 장염이라서 그렇게 걱정할 만하진 않았습니다. 개도 무슨 증상이 있었나 봐.
이게 아내 사망 25일 전 SNS에 반려견 걱정하는 내용의 게시물도 정 씨가 올렸고, 아내가 친구들과 캠핑 갔다는 거짓말은 왜 했을까요?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유선아 씨 언니 통화인가 봐요. 처형! 삼합 최고예요 최고 이거야! 그래? 홍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이건 반칙이에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 삼겹살에 배추 된장국이에요. 이거 홍어는 안 먹냐 하니까 아내가 홍어는 못 먹는다. 지가 처먹었다는 얘기하는 건가? 혈액 검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열흘 전에 와서 적극적인 조치를 받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다. 폐혈증으로 막 들어가는 초기 단계에서 사망한 걸로 보이고,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존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와, 정씨 이 새끼가 말한 대로면은 출퇴근하면서 아내한테 인사한다 그래. 그리고 아내 먹을 음식도 지가 만들어줘. 그리고 청소도 해. 근데 집에서 발견된 거즈가 왜 있는지는 모른대. 비응신 새끼가. 직장에서 아내를 잘 돌보는 남편으로 알려져 있대요. 선아 씨의 몸이 괴사되고 부패해서 사망 며칠 전까지도 군 동료들과 집 근처에서 식사를 했고,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도 했고, 아내가 친구들과 캠핑을 갔다고 거짓말하면서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했고. 오호.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다 병신 같은 소리만 하지만 핵심은 이거야. 병원에 왜 안 데려갔냐. 몰랐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알았다면 그랬겠나 이럴 거야? 선아 씨도 죽기 직전에는 움직이기 힘들었겠지만 초반에는 할 수 있었잖아. 아내도 뭐 전화로 막 이렇게 집에 연락 안 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 남편을 따라 가족과 떨어져 파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선아 씨. 새로운 일상을 적응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선아 씨가 다니던 직장에도 종종 찾아와 외조를 했다. 음술이 좋았다. 근무할 때 한 번씩 와서 커피 같은 것도 지나가는 길에 사왔다고 막 갖다 주고. 남편인 정 씨의 군 동료들도 챙겨왔어 아내가. 이거 사이 좋은 거야 그러면은. 서로를 살뜰히 챙겼던 부부라. 친구들은 남편 정 씨가 죽어가던 선아 씨를 살피지 않은 게 이해가 안 된다. 봄까지만 해도 퇴근 후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고 저녁 메뉴 고민하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스치듯 선아 씨의 말 한마디에도 깜짝 선물을 했다. 평범하면서도 행복했던 일상을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아내의 기침 소리만 들려도 걱정을 했는데 작은 신호도 막 이렇게 넘긴 적이 없어요. 훈련 전에 며칠 떨어져야 될 때도 막 인사 많이 하고. 근데 5월, 사망 6개월 전 정 씨가 걸어온 전화에서 선아 씨의 어머니는 낯선 소식을 들었다. 야, 니들 왜 이렇게 안 오니? 집에 좀 와라. 아니면 우리가 갈까? 그랬더니 어머니, 실은 선아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어? 아니 그럼 부모는 딸을 가서 보고 얘기해보고 그게 되게 몇 달 전이겠네. 중간에 이상한 과정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선아야 왜 그래 엄마가 갈까 했더니 딸이 직접 말해요. 나 공황장애가 왔어.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참아라. 좋아지면 가겠다. 직접 말한 거야. 난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막 가자고 그랬어요. 정씨가 어머니 공황장애가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아내가 토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못 만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7월이고요. 휴가 떼고 좋아지면 갈게요. 엄마가 카톡을 보낸 것 같은데 답이 없네요. 딸은 대답이 없고 대신에 사위한테 전화가 많이 와. 계속 멀쩡한 것처럼 소식을 전해주네. 집안일하고 운동하고 막 그런데요. 선아가? 아까 나오면서 선아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 걔는 뭐 하면서 지내? 공황장애가 사실이긴 해. 직장 직원들하고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도 전해들었어요. 선아가 슬슬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인데요. 언니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대. 정씨한테. 아니 정씨 새끼 이거 무슨 계획이네 이게 지금.
애가 어느 순간부터 좀 조용해진 것 같아.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그래? 그래가지고 많이 저랑 싸워요. 병원 그만두고 애가 상처를 받아온 건지. 자,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일을 그만두신 때가 언젠지 기억나나요? 2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분이 좀 힘들다고 그만둔다고 해서요. 같이 일하던 직원하고 약간 티격태격 했어요. 당사자가 했던 말인데, 아니 내가 요즘 좀 안 좋았단 말이야. 몸이 안 좋았는데 월요일날 내가 반차가 있어서 반차 썼어. 그 직원이 너 아프면 다냐? 너 아픈 걸로 유세 떠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나가겠다고 짐을 쌌어. 그래서 내가 나와서 너무 행복해. 뭐 태움 같은 거 있었나? 퇴사하고는 우울한 게 없어졌다. 그래서 퇴사하고 한동안 거의 매일 만난 지인이 우울증이 있다는 건 믿기 어렵다. 이 사람이. 애견 카페에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친해졌는데, 저도 무기력증에 우울증이 정말 심해서 스스로 병원 찾아가서 치료받기 시작했는데, 선아는 그걸 다 알고 봤어요. 스스로 우울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분명히 저한테 언니는 병원이 어디예요? 물어봤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울해하는 모습을 본 선아씨는 언니한테 뭐라고 해줬어요. 언니, 그럴수록 계속 나와야 돼. 밖에 나와야 돼. 만나자. 이러고 우리 집 놀러와 하고. 정씨가 아내에게 5월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있다고 한 거는 구라 같고요. 자기 부대에다가도 똑같이 다 말을 했네. 그러면 자기들이 알기로는 아내 끔찍이 생각하는 남편이니까 그런 말을 꺼냈다면은 적절한 조치나 대처 다 하고 있을 거다 당연히 생각했겠죠. 조사받고 있고 정씨를 면회했던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대요. 야, 너 병원 데려갈 생각은 있었냐? 이런 얘기했을 때도 정씨가 선아가 병원을 데려가거나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했을 거다 이런 건가? 정씨는 정말 선아씨를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게 아니라 선아씨 고집 때문에 데려가지 못한 거냐? 지난 2년간 선아씨가 내원한 병원 기록 보니까 우울증 관련된 게 없어요. 또 거짓말이야, 개새끼. 신고자인 남편한테 환자분이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출동 지령서상 나왔는데 우울증 진단받은 병원이 어디인지 제가 물어보니까 병원은 또 안 다닌대요. 그에 따라 해당 약을 복용한 적도 없대요. 본인 스스로가 아내를 생각할 때 우울증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뭐 방구석 이재마야 뭐야 지가. 아니 그러면은 왜 거동이 힘들어진 걸까? 구덕이 왜 생긴 걸까? 왜 그동안 선아씨는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걸까 집에만? 와 이게 왜 안 나오지? 8월 중순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대요. 선아씨의 메시지가 줄었고 정씨가 일방적으로 편의점 매대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사진을 보낸 직후에 둘이 통화를 했던 걸로 보인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아, 간식 사다 주는 거구나. 아, 사진 보여주고 여기서 골라라. 아, 그리고 이불 더러워지면 깨끗한 걸로 바뀌는 것도 볼 수 있다. 되게 단답이네. 군에서 수사할 때 물어봤대요. 사진에 이불이 바뀌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가 이불을 새로 빨아서 그 옆에 침대 위에 올려놨대요. 그걸 선아가 스스로 바꾼 거다. 아내에게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생겼다며 간식을 사다주고 이불 갈아주는 최소한의 행동만 했어. 아내 몸의 변화는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 자료를 보면 선아씨가 우울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공황 발작도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긴 해요. 문제는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거동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녀가 의자에서 못 움직이는 건 자유의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묶어놨나? 몸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어깨, 배 이런 쪽은 욕창이라고 설명하긴 좀 어렵고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한 피부 괴사예요. 염증에 의한 피부 괴사. 그럼 염증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할 때 상처를 입은 거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이에요.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서 짓무르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 작은 상처도 아니야. 조그맣게 막 여드름 짜서 나는 상처 같은 거나 뭐 칼에 베인 것도 깊지 않으면은 놔두면 알아서 붓습니다 다. 아물고. 근데 그게 안 되고 배사를 할 정도라면은 뭐 어떻게 다쳐야 되는 거야? 오른쪽 어깨의 괴사는 가장 최근이었던 것 같다.
아, 갈비뼈 골절 소견이 있다. 때렸네. 여기가 뼈가 두꺼워가지고 골절이 잘 안 된대. 이게 부러졌다는 거는 어떤 외력이 작용했다는 거를 의심할 수 있어요. 폭행의 가능성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 그래도 아직은 이해가 안 간다. 뭐가 더 있을 것 같아.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이가 좋았다는데 갑자기 왜 때리지? 무슨 아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나? 몇 년 전의 다이어리를 들여다보면은 항상 관계가 좋진 않았다.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있었대요. 이게 전화했던 내용인가? 뻐꼬인 소리로 전화하고 싶어? 여자분이 좀 이제 혼을 좀 내네. 이런 거 보니까 여자분도 막 이렇게 되게 착하고 조용한 성격만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일방적으로 당한 게 좀 수상하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너 술 먹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고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아니야. 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맨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나 진짜 지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바뀌어볼게. 야, 정신 이 새끼 좀 찐따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너한테 말을 하는 거야. 미안해. 정씨의 음주 문제 이유가 있다. 인사불성이 돼서 집도 못 찾아오고 집에 와서도 제가 일례로 들은 거는 강아지 집에 자꾸 들어가서 자려고 한대요. 이 새끼 지가 뭐 개인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술 먹었을 때는 길바닥에 토하고 누워있어가지고 애들이 리어카로 옮긴 적도 있어요. 아 진짜 존나 짜증나는 유형이다 진짜. 나 술 먹고 정신 못 차리는 새끼랑은 나는 인간관계 안 쌓거든요. 저는 손절이에요. 나 술 먹고 이런 새끼 진짜 싫어. 저는 그날 손절해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도 결혼 전에 알았을 텐데. 아니 이 새끼 뭐 나래바 갔다 왔나? 왜 이렇게 술만 처먹으면 아니 꼭 그런 새끼들 있어. 이게 술 한 번 처먹으면 그날 끝까지 가야 되는 새끼들이 있어. 막 4차 5차 가야 되고 막 일단 술만 보면 흥분해가지고 막 야 오늘 뭐 남기면 안 돼. 밑잔 깔면 안 돼. 막 밑잔이 깔려있어. 좀 남았어. 그럼 지가 대신 마셔야 돼. 못 참아 그런 거. 술자리 주도하고 야 다 술잔 돌려 건배. 중간에 일어나겠다는 사람 막아 다 말려 앉아 어딜 가니. 아 미쳤어 애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술자리에서. 그런 새끼들이 있어. 이런 새끼였던 거야 얘가 지금. 악령 들려가지고. 아 리어카로 옮겼대잖아. 아 이런 새끼들은 안 돼 이거. 차 사이드미러 같은 거 술 먹고 한번 부순 적이 있어요. 주차된 거. 여봐 이 미친 새끼잖아 이거 봐. 자 선아씨가 남편의 음주에 예민했는데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해 문제 삼아야죠. 근데 이게 또 술버릇만은 아니래.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남편은 어디 나가서 부대 후임들하고 논대.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 항상 둘이 같이 다녔는데 니네 말도 안 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뭔 소리야? 남편의 진급을 또 좋아했고 근데 진급하고 나서 외부 모임이 많아져가지고 혼자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 등치 보니까 리아가로 옮길만 하네. 아유 개새끼. 얘 등치 큰 새끼들은 또 특히 술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아무도 주변에서 못 챙겨준단 말이야. 아이고 이게 참. 그니까 등치가 이만한 새끼가 지금 자꾸 여기 들어가서 자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미친놈이. 선아가 활기찬 친구예요. 파주에 있잖아요. 그 영어마을 있는 곳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기도 한데. 그리고 선아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운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그래서 집에만 있었나? 남편만 기다리고. 언제 적었는지 시점은 모르지만 선아씨가 남편에게 쓴 편지가 2장이 있어요. 요즘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하는 게 지쳐서 그런 거잖아.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힘들다. 그리고 병원 좀 데려가 달라. 아예 그냥 혼자 집 밖으로도 안 나오게 됐네. 싸우면 정씨가 100% 집니다. 형수가 다 이겨요. 정명훈이가 뭔가 이게 잡혀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끼리 있을 때 좀 이렇게 장난식으로 놀리더라고요 남편한테.
이게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 주도권이 바뀐 것 같아. 원래 아내가 주도권이 갖고 있었는데, 이 우리 후로하일로 아저씨도 얘기하잖아. 한꺼번에 한순간에 일어난 건 아니다, 이 전세 역전이. 수평 평등 관계에 있다가 역전되는 관계로 간 거다. 그렇게 된 데는 경제적 문제나 피해자인 아내에게 있던 심리적인 문제, 원인이 뭔진 모르겠다. 아무튼 뭔가 계기가 있을 거다. 관계가 역전되니까 아까 무슨 술 먹은 것 때문에 아내가 혼내면은 찐따처럼 막 이렇게 가만히 있었잖아, 대답만 하고. 근데 관계가 역전되니까 이 새끼가 아예 그냥 달라져 버렸어. 이게 어떤 물리적 폭력의 형태로 나아갔을 수 있다. 폭력을 하지 않았어도 그 정도에 준하는 어떤 언어적이나 정서적인 학대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아무리 차츰차츰이라고 해도 이거 어떻게 그런 건가? 아주 천천히 데워지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같은 건가? 지금 이 피해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인 남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심리적인 가스레일링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압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의 상태는 몰랐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아내의 부탁은 사실이다. 뭔 소리야, 미친놈이.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납득 가능한 설명은 그런 상태 상황이, 예를 들어 폭행이 가해자에 의해 이루어진 가해 행위이기 때문에 리클라이너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뒤에 못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럼 그녀가 거기에 앉게 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외적인 압력, 폭행이든 뭐든 주저앉게 된 계기가 있을 거다. 아내가 욕창 생기고 고통받는데도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야, 장모님 이 음식 최고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심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보살펴야 돼요. 아내가 오늘은 이게 먹고 싶다네요. 그런 생각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전화를 한 거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의문은 뭐냐? 선아 씨의 죽음을 바란 게 아니라면 음식을 챙겨주고 더러워진 이불을 갈아주면서도 왜 신고를 안 했을까? 배우자의 상태가 대단히 심각해지는 어떤 지점부터 분명히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 새끼가 그거네. 때려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가면은 병원에서 신고할 것 같잖아, 내가 폭행한 걸로. 그런 게 걱정되니까 하루 이틀 미루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내 상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왔어. 후회되는 거야. 씨발, 이렇게까지 될 거면 차라리 그때 신고해서 그냥 한번 경찰서 갔다 오고 말걸. 이 후회가 됐을 거야. 근데 이제 와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아예 수습이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이 새끼 좀 병신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걱정만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기만 한 거야. 하루하루를. 그래서 결국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지. 쓰레기집을 만드는 새끼들이랑 마찬가지야. 그냥 처먹고 여기다 뭐 쓰레기 봉지 던져놨어. 어느 날 좀 쌓여있네?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좀 밀어놓으면 되니까, 오늘 잘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 자다 보니까는 벌레 끓기 시작하고 더러워지는 거지. 그런 거 같아.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외면했겠죠. 방치하고. 이거 봐. 뒤늦게라도 이제 용기를 못 낸 거야, 이 새끼가. 그러니까 개찐딴 거야, 병신이. 어떻게 부사관을 하는 거야? 등치 산만해가지고. 에휴, 씨발, 쪼다 새끼. 본인은 책임에 대해서 잘 아는 군인입니다. 이 책임이 나한테 왔을 때 무슨 문제 생기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면은 나에게 올 수 있는 벌에 대해 걱정했을 거다. 자, 이제 수사 받고 있어요, 아직도. 부모님 찾아갔는데. 안녕하세요. 그알이고요. 저는 서정훈 PD입니다. 난 그 명함을 안 받을래요. 우리는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애미애비부터가 씨발 새끼들. 씨발 거 진짜. 남편의 부모가 병원에 간 그 며느리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는데, 그건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나한테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상을 못 하잖아요.
아니 미친놈이네 며느리 일상은요. 한 달 전에 아드님이 이 새끼가 개 데리고 병원은 갔는데 지 아내는 왜 병원에 안 데려간 것 같아요? 예, 그 뚫린 주둥이를 한번 씹으려봐요. 아, 우린 몰라요. 이거 봐봐. 애새끼 문제는 다 부모 잘못이야. 어? 부모 잘못. 아, 이 새끼가 근데 끝까지 몰랐다고만 한다면은 그게 결국 통할까요?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모순도 너무 많잖아. 현재 군 검찰은 정 씨를 준 유기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의 준 유기치사 인정 여부를 가리는 쟁점은 아내의 괴사를 남편 정 씨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냐.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은 최대형일 것이고 살인으로도 한번 노려볼만 하고 뭐 이게 뭐 일주일 전 이렇게 확정이 나버리면은 네, 형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죽는 걸 알았을 것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아마 선아 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유력한 증거가 될 거다. 이 새끼가 아직도 아내 상태 몰랐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 봐서도 알잖아.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어. 개놈 새끼가. 존나 비겁한 새끼야. 존나게 비겁한 새끼. 이런 새끼, 개놈 새끼네. 아, 좀 욕 좀 안 하고 싶다, 진짜. 이거 그 알 하면서. 아, 여러분은 제가 이거 욕하면서 막 하는 게 좋나요? 좋다는 사람들도 있긴 해. 그런데, 아, 이게 제가 너무 이게 욕을, 자꾸 욕만 하니까. 아니, 나도 하려면 하지, 욕을. 막 개새끼 아가리 뺨따박 찢어볼라면 하지. 하는데, 또 우리의 정서가 또 이제 중요하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아, 이런 사건들이 자꾸 있냐. 짜증나게. 이 새끼, 이거 몇 년형 살까요? 챗GPT 한번 물어볼까? 야, GPT야, 너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했던 그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이거 알고 있니? 오케이, 상황 파악은 됐다. 2025년 12월 13일, 그것이 알고 싶다. 1467회.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내용으로 보자면 부사관 남편과 함께 살던 아내가 심하게 상처 떡은 상태로 집 안에서 방치돼 사망했고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지? 너가 말해준 정보만으로도 핵심 쟁점이 몇 가지로 뚜렷하게 정리된다. 지금 상태 기준으로 법적 시나리오 간단히 정리해줄게. 핵심 키워드는 유기치사 or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느냐야. 현재의 혐의, 유기치상, 형법 제2필12조, 보호 책임 있는 자가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버려서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근데 아내는 사망했지. 그래서 이 혐의는 기소 전 단계에서 유기치사로 바뀔 가능성 매우 높음. 재판부가 인지 가능성만 인정해도 과실 또는 고의적 방치로 판단할 수 있음. 더 무거운 시나리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형법 살인. 250조 15조. 살릴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죽게 한 경우. 보통 살인죄랑 동일하게 다룸. 사형 살인으로 무기 또는 기소됐잖아, 지금. 5년 이상 징역. 이건 검찰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임을 알고도 무시했다를 입증해야 하고 판례상 인정 기준이 높음. 그러니 이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실제 적용은 드디. 의도 입증이 어려워서 대부분 유기치사로 기소함. 결론. 유죄 시 받을 형량 범위, 혐의, 형량 기준, 적용 가능성. 이게 사형 가능성. 유기치상 7년 이하 징역 낮음. 유기치사 3년 이상 징역 매우 높음. 부작위에 의한 살인 5년 이상 징역 사형까지 가능 낮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시나리오 유기치사로 실형. 마지막으로 팁! 만약 아내 사망 전후 상태, 집 상태, 남편 행동 패턴 같은 증거가 나오면 검찰은 이렇게 주장할 수 그만 있음. 말해. 유기치사보다 훨씬 무거운 판결도 가능. 원하면 이 사건 전체 재판 흐름 예측 시나리오도 그려줄 수 있어. 지금 정보가 새로 들어왔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가 됐대. 그럼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판결이 나올 것 같은지 남편이 유죄일 확률, 무죄일 확률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최대 어떤 형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줘. 좋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됐다는 정보 들어왔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 이건 정식 살인죄 형법 50조로 기소된 거라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야. 오. 핵심은 남편이 구조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느냐 이 한 줄이다. 간단 요약. 현재 혐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형법 250조 플러스 15조.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행위 없이 방치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 오픈 쿼트, 형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클로즈 쿼트. 캐시 유죄 가능성 평가. 유죄 나올 확률 꽤 높음. 예상 형량, 사형 구형. 검찰이 여론 의식해서 강하게 밀면 가능. 구형까진 가능. 실제 사형은 좀 어려워 선고는 보여. 낮을 것. 살인의 고의. 입증되면서 사형은 피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 10세 20년형. 고의성은 인정되나 참작 요소, 정신신상의 반성 등 감안. 가능성 있음. 유기징역. 결론 한 줄로 요약. 오픈 쿼트. 남편은 보호 의무가 분명했고 부패한 시신 말 상태와 개기네. 병원 미조치 정황상 유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실제 유죄 선고 시 무기징역이나 최소 10년 이상 중형이 유력하다. 클로즈 쿼트. 이게 유력하네요. 이건 10년 사건이 잔인해서가 이상에서 아니라 무기 사형. 사람이 죽어가는 걸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한 책임이 그 자체로 살인죄로 간주되기 때문이야. 필요하면 1심 전략, 항소 가능성, 여론 영향, 판례 비교도 이어서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섹스. 네,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본 결과 이대로라면은 아마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기징역 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새끼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해형 내지는 캄보디아 행 같은 것 좀 형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고 뒤지게 열받네. 1467회 사랑, 구더기 그리고 변명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